이제 와서 우리 때 하던 식의 문법 공부를 다시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 저학년인데 문법을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머님들께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자, 오늘은 연령별로 문법 공부법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 저학년이잖아요. 그럼 초등 저학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문법 감각입니다. 문법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장을 딱 듣고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happy I am 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듣자마자 저 문장 틀렸어 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법 감각입니다. 자, 이 시기의 문법은 설명의 핵심이 아니고 좋은 문장을 얼마나 많이 접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배운다, 공부를 이렇게 한다라기보단 많이 접해서 익숙해졌느냐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문법을 막 배운다기보단 익숙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접근이 언어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영어책 많이 읽고 영어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습득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문법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완벽히 어떻게 공부한다 이런 거라기보단 잘 쓰여진 영어 문장을 매일 자주 접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에 막 노출되고 이런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때 정말 저도 많이 활용하는 교재인데요. Language Arts로 접근하시는 것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Language Art라는 것은 뭐냐면 독해, 문법, 어휘, 작문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미국식 언어 수업인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대표적인 교재로는요. Daily Language Review라는 교재가 있는데요. 이거 시리즈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5문장 정도로 가볍게 문법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ectrum Language Art 시리즈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자고 한다면 초등 영문법 한 권으로 끝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집필한 책이고요. 개념을 너무 어렵지 않게 소개하면서 문법 흐름을 잡아주는 교재입니다. 제가 언제 쓰느냐? 학원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문법 개념을 알려줘야 한다 할 때 쓰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학년에서 6학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문법 용어와 개념을 더 연결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이제 와서 우리 때 하던 식의 문법 공부를 다시 시켜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국말 문법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기를 정말 많이 시키시잖아요. 즉 언어적인 접근을 정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많이 들려주고 읽혀주고 말하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문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영어 시험이 떠오르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시험 영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이 피하고 싶으셨던 거는 뭐냐? 영어를 실제로 활용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걸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공부를 언제? 저학년 때,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우리는 좀 다른 방향으로 왔는데 영어 문법을 한국말로 공부하라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이때 조금씩 시작해도 좋은 때라는 거예요. 뭐를요? 한국말로 된 영어 문법 공부를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중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기본 개념을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영어책을 통해 쌓은 표현이나 문장 감각을 라이팅으로 연결할 때도 기본 문법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영어 문법을 빠삭하게 공부시키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한국어 문법에 최소한 발은 담그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4학년 때는 살짝 발 담그고 5학년 때는 조금 더 발 담그고 6학년 때 조금 더 중학교 문법과 연결시켜 주셔야 중학교 들어가서 문법을 대했을 때 너무 어색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국말 문법을 갑자기 접하잖아요. 그동안은 막 영어로 배우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조금 준비시켜서 보내자는 것이죠. 고학년이 되면 happy I am 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감각, 문법 감각에서 실제적인 문법 공부로 개념 중심의 문법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뭘로 공부해요? 이렇게 교재 추천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제가 교재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Next Grammar 아주 좋은 교재예요. 자, 이 책의 특징은 한국말로 된 영어 문법과 영어로 된 영어 문법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은 Grammar Note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개념 설명이 한 페이지로 아주 깔끔하고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들, 특히 5, 6학년들이 보기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면 Briggs 중학 그래머라는 책인데 이 책은 문법 용어와 구조에 익숙해지기 좋은 심화 교재예요. 그래서 그라머 노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재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되 처음부터 무조건 암기한다 라는 접근보다는 문장 속에서 개념을 익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익힌 개념을 다시 용어와 연결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초등 6학년부터 중학교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는 문법 용어를 좀 알고 개념을 알고 하는 시기를 넘어서서 직접 활용하고 응용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이 시작되고요. 늦으면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이 시작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의 문법은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다룰 모든 문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문법입니다. 기초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거지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법을 잘 다져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I met a kid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 형용사랑 부사를 넣어서 확장해줘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I met a new kid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을 알고 실제적으로 확장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문장 구조도 떠올릴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써보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특히 우리 아이가 진학하게 될 중학교 영어 시험의 문법 문제의 난이도를 미리 체크해 보세요. 자, 중학교 문법이 좀 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결의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긴 안목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활용될 문법들은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진 보고 올라가야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교재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진짜 이해 잘 되는 중학 영문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진짜 이해 잘 됩니다. 좋은 책 신사고에서 나온 것인데 설명이 매우 잘 돼 있고 또 문제 응용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 혼자서 문법책 볼 때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중학영문법 3800제 문법 책인데요.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자잘한 문법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문법 책을 한 권 골라서 공부를 하면서도 옆에 사이드로 놓고 필요한 문법을 찾아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대치동 중앙영문법 3600제인데요. 이것은 문법이 좀 어려운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보면 좋은 책입니다. 응용 문제가 많아요. 자,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문제로 마스터하는 중학영문법입니다. 자, 이 책의 특징은 문제 응용이 많고 사고력 문항이 많은 편이라서 진학하는 학교에 문법 문제가 특별히 어렵다 하면 꼭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문법은요, 도구이지 사실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 시험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순간 문법을 타겟팅해서 목적 삼아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어머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문법인데요. 문법도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로 우리 아이들의 상황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아이들의 현재에 맞는 문법 공부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